네, 안녕하십니까. 이문학원 우리 고등부 문법 스프링 영문법이죠. 스프링 영문법 이렇게 되어져 있는 스프링 영문법의 챕터 10의 조동사와 가정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노트를 열어 놓으시고 노트에다가 다 기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은 어떻게 하냐면 노트에다 이걸 다 쓴 다음에 바로 문법을 이제 푸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내용 써져 있는 걸 가지고 이 내용에 보면 예시가 없어요. 예시를 일일이 다 들어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암기해야 될 이 문법적인 형태만 남겨두니까 책을 열어서 그 책 여시면 예시들이 다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예시를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반드시 먼저 암기를 하신 다음에 챕터 10에 있는 문제를 다 푸시고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 고치시고 그 다음에 고친 다음에 다시 채점을 해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와 가정법 한번 볼게요. 조동사라 함은 여러 개죠. can, could, will, would, may, might, should, must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동사와 함께 쓰이면서 맨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럼 동사 앞에 조동사가 쓰인다. 동사와 쓰이면서 이 동사의 뉘앙스나 혹은 동사 동작에 대한 추측,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뭐뭐 할 수 있을걸? 이런 식으로 동사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조동사는요, 그래서 조동사 자체의 본래의 뜻과 그리고 추측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an이라는 것도 I can swim. 그러면 나는 수영할 수 있어. 아니면 난 수영할 수 있을걸? 이런 식으로 수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추측의 의미, 본래 뜻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래 뜻하고 추측의 의미요. 본래 뜻은 좀 중학교 때 나오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추측의 의미는 조동사의 추측의 의미는 고등학교 때 좀 제대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만약에 can으로 쓰였을 때 아니면 could로 쓰였을 때 뭐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있었다 아니면 뭐 할 수 있을걸?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본래의 뜻인지 추측의 의미인지는 문맥상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추측을 나타내는 건지 전체적인 문장을 읽어보면 문맥상 알 수도 있을 겁니다. 문맥상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can부터 한번 볼게요. 멈춰놓고 빨리 좀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쭉쭉쭉쭉 본래 뜻 그리고 추측의 의미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can부터 본래 뜻은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본래 뜻의 과거형으로 가서 could를 쓰면 뭐뭐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할 수 있었었다 이런 말이죠. 과거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 뜻에서 will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뭐 할 거다. 지금부터 미래에 뭘 할 거다. 이런 말이죠. 근데 would은요, would은 또 뜻이 두 개예요. 얘의 과거형으로 갔을 땐 뜻이 두 개입니다. 과거에서의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서 뭐뭐 하려고 했었다. 내가 한 달 전에 잭을 만났는데 잭이 일주일 후에 미국으로 떠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지금 만약에 3월 1일이라고 하면 한 달 전인 2월 1일에 잭을 만났는데 일주일 후에 즉 2월 7일 이 정도에 미국으로 떠난다라고 했어. 그때 쓰는 겁니다. I met Jack last month and he said he would go to the US. 그는 그때 말하기를 미국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봤었을 때 미래가 또 would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냥 뭐 주어 would 동사 그러면 주어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동사도 있지만 주어 would 동사 이렇게 써도 과거에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곤 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used to하고 비슷한 의미죠. would 동사가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과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y는요,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해도 된다. You may go home now. 너 지금 집에 가도 돼. 이런 말이죠. May I use your pen? 내가 당신의 펜을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허락을 물어보는 말이죠. 자, might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추측의 의미밖에 없어요.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걸? 뭐뭐일지도 몰라. 이런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might는요. 자, 그 다음에 should 한번 가볼게요. should는요, 뭐뭐 해야 한다.
또 아는 사람은 알죠. 조동사 should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문제가 따로 존재한다는 걸 알죠.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동사 should를 넣었다가 빼는 그러한 형태의 문법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should은 뭐뭐 해야 한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괜찮으니까 그거 해라. 하면 더 좋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친구가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린 사람 가만히 있으면 자연 치유가 되죠. 낫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더 빨리 낫고 싶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라.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약 타 먹으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으니까. 하면 더 좋으니까 해봐라. 라고 할 때 쓰는 것이 should죠. 이때 should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had better 아니면 ought to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뭐 안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뭐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 not을 여기다 붙이죠. should not 동사 뭐뭐 안 하는 게 좋겠다. 여기는 어디다 붙이냐면 had not better가 아니고 had better not 동사 이렇게 씁니다. not의 위치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요 ought to 동사 뭐뭐 해야 한다는데 뭐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not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not의 위치 때문에 얘네들은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should와의 대용어로 ought to, had better 동사 그럼 뭐뭐 해야 한다는데 뭐뭐 안 하는 게 좋겠다. 지금 not을 붙일 때는 had better not 동사 아니면 ought not to 동사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어가서 가보시면 자,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거는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칙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반드시 학원엔 7시까지 와야 된다. 6시까지 와야 된다. 규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should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으니까 하라는 거고요. must는요 법칙이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must는 우리가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must가 해야 한다. have to도 해야 한다.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must에다가 not을 붙이면 뭐뭐 하면 안 된다. 법칙 때문에 뭐뭐 하면 안 된다. 인데 have to를 부정문으로 쓰면 don't have to예요.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come. 그럼 너는 올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쭉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이게 좀 중학교 때 해당하는 부분이죠. 물론 뭐 can을 be able to, will을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이건 거의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측을 나타내는 말도 한번 볼게요. 추측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can은 지금 할 수 있다. 그리고 could 쓰면 과거에 할 수 있었다잖아요. 본래 뜻으로 쓰이면 can과 could을 봤을 때 얘는 현재, 얘는 과거. 얘도 현재, 얘는 과거.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추측으로 쓰일 때는 이 말들이 다 현재를 추측하는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an도 현재 추측이고요. could도 현재 추측이고 would도 현재 추측이고 may도 현재 추측, might도 현재 추측 다 현재 추측입니다. 현재 추측이요. 현재나 근미래. 자, 그래서 뭐 he can 동사 그러면은 그는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지도 몰라. 혹은 뭐뭐일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he could 동사 이렇게 써도요. 추측일 때는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을걸? 이런 뜻이에요. 뜻이 똑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추측일 때는 이 차이들은 뭔가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원어민들은 말을 해요. 이렇게 썼을 때 이 추측도 정도가 있잖아요. 100% 그러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거는 must이긴 한데 모르겠어. 그 사람 아마 수영할 수 있을걸? 나 시켜보진 않았는데 한번 물어봐봐. 수영할 수 있을걸? 수영할 수 있을지도 몰라. 수영할 수 있을걸? 이렇게 됐을 때 말하는 사람이 한 50%의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지 70%의 확률로 말하는지 그가 수영할 수 있음에 틀림없어. 이때는 must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외에 정도가 또 있잖아요. 뭐 40%나 30%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수영할 수 있을걸? 뭐 잘 모르겠는데 이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 한국 문제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다 뭐뭐 있을지도 몰라.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걸? 현재 아니면 근미래 한번 물어봐봐. 그 수용할 수 있을걸? 자, 그래서 다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 웃도요.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 수 있을걸? 자, will은 추측의 의미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may나 might도요.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 수 있을걸. 뭐뭐일 수 있다. should도요. 이게 뭐뭐 해야 한다도 있지만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 수 있을걸. 이라는 게 아주 가끔 쓰이기도 합니다.
자, must의 추측의 의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our new teacher. 그는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cannot 동사도 뭐뭐일 리가 없다. 그가 부자일 리가 없어. 행색을 봐봐. 부자일 리가 없어. 물론 부자일 수도 있겠지만 부자일 리가 거의 없어. 확률을 되게 적게 두고 하는 말이죠. 그가 부자일 리 없어. 거의 뭐 0%에 수렴하는 말이죠. 야,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어. 그는 거의 100%의 확률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말들은 다 현재 추측이고 정도는 또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요.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조동사에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에 나와져 있고,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관용 표현을 암기를 못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으면, 실제 문장에서 혹은 내신, 서술형 같은 데서 활용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 may well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도 당연하다. He may well be sad. 그가 슬퍼하는 것도 당연해. 왜냐하면 뭐 여자친구하고 방금 헤어졌거든. He may well be sad. 자, may as well 동사.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 should, had better, ought to, may as well 다 똑같은 거죠. 뭐뭐 해야 한다. should하고 똑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not, but 동사 원형. 아니면 주어 cannot help 동사 ing. 주어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cannot help 동사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주어는 뭐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라는 거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페이지 100페이지에 이 관용 표현을 활용한 예문들이 나와져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쓰셨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멈춰놓고 써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 영어에 꽂힌 이 조동사를 활용을 해서 과거의 추측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추측에 대해서 과거에 뭐뭐였을 것이다,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아니면 과거에 뭐뭐 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거를 나타내는 과거의 추측 등을 한번 볼게요. 뭐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냐면 이 조동사의 본래 뜻 있잖아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었다. 이 본래 뜻도 지금 현재와 과거형이 나와져 있는데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써가지고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형태가 따로 있다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쓰면 과거의 추측, 즉 과거에 뭐뭐였음에 틀림없어. 그 사람 지금 거지잖아. 근데 그 사람 막 차나 되게 좋은 거 타고 다녀. 아마 옛날에 되게 부자였었을걸? 부자였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와, 너하고 내가 어제 게임하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너 거의 다 이겼을 때 엄마가 와가지고 컴퓨터 랜선 뽑아가지고 내가 너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과거에 뭐 이런 과거 아쉬움 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과거 추측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씁니다. 주어 cannot have pp. 아까 cannot이 추측일 때 뭐라 그랬죠? 여기 나와져 있잖아요. 뭐뭐 일리가 없다. 근데 cannot have pp 그러면 현재 뭐뭐 일리가 없다가 아니라 그거는 cannot 그냥 cannot 동사인데 현재 뭐뭐 일리가 없다. 근데 cannot have pp 이렇게 쓰면 과거에 뭐뭐였을 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must 동사 쓰면 추측일 때는 현재 뭐뭐임이 틀림없다인데요. must have pp 이렇게 쓰면 과거에 뭐뭐였었음이 틀림없다. 이런 뜻이고요. 자, may 동사 뭐뭐일 수 있다, 뭐뭐일 수 있을걸? 근데 may 아니면 might have pp 과거에 뭐뭐였을 수도 있어. 과거에 뭐뭐였을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과거 아쉬움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과거 아쉽다고요. 뭘 못했으니까 아쉽죠. 그거 했었어야 됐는데 할 수 있었었는데 그거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안 됐다. 아쉽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어 would have pp 그러면 뭐뭐 될 수도 있었었는데 안 됐다. 그걸 못했다. 이런 말이죠. 자, 병아리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알을 갖다 놓고 부화기에 돌렸어요. 48일인가? 뭐 대략 그냥 48일에 부화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47일째에 이 부화기가 고장나 버렸어요. 기계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알이 부화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루만 더 지났으면 부화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못해서 아쉽게 됐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들. 됐죠?
그리고 쿠데부 PP 이것도요. 뭐뭐 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걸 못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부화할 수도 있었었는데 못했다. 이런 걸 수도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친구하고 어제 게임을 했었었는데 내가 거의 이겼어요. 이제 거의 다 얘를 다 뭐 짓밟아 놓고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가고 갑자기 컴퓨터 꺼버렸어. 그럼 오늘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와, 씨, 내가 어제도 그거 이길 수 있었었는데, 씨, 엄마가 랜선 뽑아갖고 못 이겼다. 뭐뭐 할 수도 있었었는데, 이길 수 있었었는데. 되셨죠? 그 다음에 should 동사는 지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should have pp 그러면 과거에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아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을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하고 지금 얘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놨잖아요. 자,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왼쪽 부분은요, 언제 추측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의 능력이나 언제 할 수 있음을 나타내요? 현재 아니면 근미래. 근데 이 오른쪽의 이 부분들은 다 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현재, 그리고 여기는 과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쓸래, 즉 현재형에 쓸래, 과거형을 쓸래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 문맥을 다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문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동그라미만 쳐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읽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잠깐 끊어주시고. 되셨죠? 자, 한번 볼게요. 숙제 해오라고 그랬어. A라는 학생한테 숙제 해와. 내가 오늘 물어볼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왔어요. 숙제 했는지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막 물어보는데 he can't give me any answers. 그가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누구 A라는 학생한테 A야 공부해와 물어볼 거야. 그래서 그 날이 됐어요. 내가 얘한테 물어본다고. 공부했지. 물어볼게.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가 대답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he must not study. 그는 지금 공부를 안 하면 틀림없다? 일까요? 아니면 그가 must not have studied. 공부 안 했었음에 틀림없다. 뭐가 맞을까요? 그냥 공부해와. 오늘 딱 돼갖고 야 공부했지? 물어볼게. 대답을 못해. 그럼 지금 공부 안 하면 틀림없다예요? 아니면 그때 하라고 했었던 공부를 안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 말인가요? 두 번째 말이 맞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글말로 이렇게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맞추실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제이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이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이크야, why didn't you come to the party? Why 아니, 왜 이래? 어휴, 진짜. 자, 제이크, why didn't you come to the yesterday's party? 제이크야, 너 왜 어제 파티 안 왔어? 야, 어제 파티 왜 안 왔냐? 어제 파티 있는 거 알았잖아. 근데 제이크야, 왜 어제 파티 안 왔어? It was so much fun. 열나 재밌었어. You should come. 너 와라. 너 와야 해. 이걸까요? 아니면 you should have come. 아, 왔었어야 했는데 왜 안 왔냐? 어제 파티에. 어떤 말이 맞나요? You should come. 그러면은 앞으로 할 파티에 오라는 거죠. 아니면 지금 파티하고 있는데 거기 와라라는 거죠. You should have come 이렇게 쓰면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옛날에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왜 안 했냐 이거 나타내는 이게 맞죠. 그렇죠? 어제 파티가 있었었는데 우리 반 애들 다 왔는데 제이크만 안 왔어요. 제이크야 어제 파티 왜 안 왔냐? 되게 재밌었는데 너 없어갖고 내가 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아무튼 어제 왔었어야 했는데 안 와서 아쉽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I should not say. 나는 지금 말하면 안 된다. I shouldn't have said. 그러면 과거에 말했었으면 안 됐었는데 이런 말이죠. But accidentally, but 우연히 혹은 사고적으로 I told him the secret. 나는 그에게 비밀을 말해버렸다. 언제 말한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었었는데 했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데 과거에 말해버렸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과거에 말해버렸다. 말이 안 되죠. 그때 과거에 말했었으면 안 됐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에게 과거를 말해버렸다. 죄송해요. 비밀을 말해버렸다. 이게 지금 주어지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거 현재 쓸래, 과거 쓸래는요. 주변 문맥을 읽어야 된다고. 얘네들이 다 지금 문맥을 선생님이 준 거거든요. 얘네들이요.
우연치 않게 근데 나는 그에게 비밀을 말해버렸다. 아, 말했었으면 안 됐었는데 말을 했다. 이게 다 문맥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또 조동사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겁나 못 외워요. 진짜 희한하게 이걸 되게 못 외웁니다. 사실 근데 이거 외운다라고 해도 이게 첫 번째 걸로 쓰이는지 두 번째로 쓰이는지 세 번째로 쓰이는지 이제 문맥상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문맥상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주변의 걸 해석 다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귀찮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문맥을 읽어보라는데 거기서 모르는 단어나 이런 거 나오면 또 잘 못 맞추고요. 그런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를 못 내온다라기보다는. 자, 이걸 먼저 잘 외워주시고요. 주어 used to 동사. 그럼 주어는 뭐뭐 하곤 했다. 그 다음에 주어 is used. 주어는 사용되어진다. to 부정사 하기 위해. 주어는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해. 그 다음에요. 주어 is used to. 그러면 주어는 익숙하다. 그럼 이제 전치사거든요. 뭐뭐 동작 하는데 익숙하다. 전치사 뒤에는 동사 ing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거냐, 아니면 used to 다음에 to 부정사를 쓸 거냐, 얘는 앞에 is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ed to 다음에 또 이제 동사 ing를 쓸 거냐, 이제 요런 뭘 쓸 거냐 문장을, 그러니까 어떤 걸 쓸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주변 문맥을 다 따져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조동사의 어떤 수업을 일단 1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총 3단계인데 지금 첫 번째 게 마무리된 거예요. 헐. 자, 두 번째로 와 보시겠습니다. 잠깐 쉬셔도 좋고요. 빨리 와가지고 이제 조동사 should의 생략도 알아볼게요. 아까 should에서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should는 must와 달리 어떤 표현이라 그랬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이 제안을 해주는 거고, 야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거를 당위성이라 그래요. 한국말에서는 하면 더 좋으니까 해야 한다, 이걸 당위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위성, 뭐뭐 하면 더 좋으니까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나타내는 절 안에서 shoul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쓰여 있으니까 should가 생략돼도 뭐만 그냥 있게 될까요? 동사 원형만 썰렁하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동사 원형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should가 들어 있었던 게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어는 동사합니다. that. 주어가 동사해야 된다고. 자, 1번 주어는 말합니다. 2번 다른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뭐 주장합니다. 제안합니다. 2번이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왜요? 하면 좋으니까. 되셨죠? 그냥 하면 좋으니까 해야 된다 라는 말에서 should를 생략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됩니까? 동사 원형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s를 붙인다던가 ed 과거형으로 얘에 맞춰서 바꿔준다던가 이런 행위를 하면 되려 틀리게 되는 거죠. 이따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뭐 예시를 바로 볼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나 무섭죠? 의사 선생님은 주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 주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장해요. 뭐 하라고요? 내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calm down은 진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진정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은 주장했습니다. 요 calm이 이게 형용사거든요, 여러분들. calm down이. 그래서 비동사하고 같이 쓰게 되는 건데, 일단은 요 be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게 무섭잖아요. was로 바꾸거나 am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요 be가 맞아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의사 선생님은 주장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더 좋겠다고, 좀 진정해야 한다고. 그쵸? 이게 생략된 거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좀 정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원래 같은 경우는 J인 다음에 read 이렇게 쓰면 틀리고 S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S를 붙이면 틀려요. should가 원래 있었었는데 이게 생략이 된 겁니다. should가요. 자, he suggests. 그는 제안합니다. that. 뭐가 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냐면, 그는 제안합니다. 제인이 읽어야 된다고, 교과서를. before class. 수업 전에 교과서를 읽는다. 즉 예습을 하라고, 하면 좋으니까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되려 s를 붙이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게 should가 있다가 생략이 되는 거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특정한 동사가 쓰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요주, 명제, 충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오면 that, 주어는 should, 동사 해야 한다. 그리고 should를 생략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사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는 요구하다, 주는 주장하다, 명은 명령하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demand, 요구하다, request, 요구하다, 요청하다, require, 요구하다. 주장하다, insist, claim, order, command, 명령하다, 제안하다, suggest, propose, recommend, 충고하다, advise. 이런 게 오면 뭐 주어는 명령합니다. that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주어는 충고합니다. that 다른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이런 동사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지금 insist, suggest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는 주장하거나 제안합니다. that 누가 뭐뭐 해야 한다고. 이때는 원래 should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건데 should를 생략시킬 수 있다. 그러면 되게 무섭게도 동사 원형만 남게 되는데 이게 정상이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suggest하고 insist는 되게 좀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suggest가 제안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여준다 라는 뜻도 있어요. 연구는 suggest 합니다. 그럼 연구는 제안하다가 아니고 연구는 보여줍니다. 연구의 결과는 뭐가 뭐뭐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insist도요. 야 뭐가 뭐뭐 해야 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 와이프는 되게 나한테 잘해준다 이런 걸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해야 한다가 아니고 어떤 사실을 주장할 때요. 이때는 should를 넣었다가 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장을 쓰듯이 앞에 주어 동사 앞에 주어에다가 CJ치, 수일치 이런 거를 다 맞춰줘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CJ치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한국전쟁이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한국전쟁이 발생되었다고 북측에 의해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한국전쟁이 북측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그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아니죠. 한국전쟁은 북측에 의해 발생되어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북측에 의해서 한국 전쟁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는 보여줬습니다. 이러면 that을 기점으로 여기가 과거형이면 뭐 여기도 그냥 과거형 쓰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was triggered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의 형태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요.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남성은 주장했습니다. 뭐가 뭐뭐 해야 한다고 이런 주장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목격자라고 그냥 한번 볼게요. 그 목격자는 주장했습니다. 그 사고가 6시 15분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인데 경찰들이 몰라요. 이거 사건이 8시에 발생했나? 12시에 발생했나? 이 목격자 아저씨, 목격자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셨잖아요, 사고.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이 목격자가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6시 15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쵸? 그럼 그냥 사실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주어는 주장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때는 여기다가 should를 넣었다가 빼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고는 6시 15분에 일어나야 한다 하면 더 좋으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당위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고가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에 과거형이면 뭐 여기도 과거로 써주시고 여기가 현재형이면 여기도 현재로 쓰면서 s를 붙여주시고 이런 행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딱 이 두 개의 동사만 그래요. insist하고 suggest는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걸 나타내줄 수도 있고 그냥 뭐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뭐뭐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이렇게 써질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수일고등학교 이번에 2학년에서 나왔었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로 쓰일 수 있어요. that, 주어, should 동사,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은 is 명사 혹은 형용사이다. 원래 가주어, 진주어 해석이 이렇게 하잖아요. is은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라면 주어가
동사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뭐이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 형용사를 위에 나온 요주 명제 충을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가령 advice 이거를요 advisable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아무튼 여기 형용사가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주어가 동사해야 하는 것은 제한이 된다, 제한적이다 라는 형용사가 오면 여기도 또 that, 주어 should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말인즉슨 should가 생략이 되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t is necessary that 주어 should 동사, 주어가 동사해야 되는 것은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아니면 it is mandatory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주어가 should 동사해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수의고에서 이 mandatory를 가지고서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it is mandatory 그러면은 that 주어 should 동사에서 should를 생략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문제로 좀 나왔었다. 자, 그래요. 그리고 vital이나 crucial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crucial 중요하다, vital 중요하다, mandatory 필수적이다, important 이런 건 쉽고요. recommendable 그러면 제한적이다, 제한하고 싶다, advisable 이것도 제한이 되는 제한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쵸? 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어서 또 이제 다 쓰셨으면 가정법으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쓰셔야 됩니다. 가정법도 되게 많아요. 이거를 잠깐 끊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찍는 게 핸드폰의 특성. 조금 전에 꾸져가지고요 40분밖에 안 찍혀요. 40분 찍으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0분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2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끊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끊고 올 테니까 잠깐 쉬시고 바로 오셔서 가정법의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